안녕하세요. 저는 3년 동안 대기업 SI 업체에서 요즘 이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개발자로 일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게 된 아주 흔한 직장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목이 메 앞이 창창하다는 개발자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고 실제로 회사에 가게 되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필터링 없이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퇴사를 고민하게 된 건 아마도 한 2년 차가 되었을 쯤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원래 회사에서 R&D라는 직무로 처음 신입사원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 MBTI가 ENFP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좀 뭐 신기술 이런 거 같은 걸 활용하는 업무가 더 성향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직무로 도전했었어요. 근데 이제 입사 한 2일차가 됐을 때였는데요. 우연히 출석부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제 이름 옆에 직무가 이제 사람마다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R&D가 아니라 개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직무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다행히 저뿐이 아니어서 뭔가 착오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입사 3일 차죠. 그때 이제 인사 담당자분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종 면접을 볼 당시에 제 직무를 변경해서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임원분들께서 개발에 더 잘 어울리는 인재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유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내부 TO가 변경된 게 사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입 3일 차였고 뭐만 하면 다 하는 랩무새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난데없는 통보에 저는 반박 하나 하지 못하고 자리로 그냥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진짜 부당했던 어떤 회사의 갑질에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예정에 전혀 없던 개발자로서의 진로를 걷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대책도 없고 좀 많이 수동적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부당하다, 입사한 후에 이걸 알려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으면 뭔가 지금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제조업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는 부서에 지원을 했고 다행히 제 계획대로 그 팀에 배치돼서 SCM이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좀 전공 지식 덕분에 처음에는 조금 더 빨리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던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고객사라는 어떤 제가 지원하는 회사에 담당자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협업을 해야 하는데 그분의 연세가 저희 아빠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시다. 악명이 높았는데 처음에는 또 너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되게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전문가가 뭐 그래요? 뭐 이런 말들을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듣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분 말대로 몰랐어요. 왜냐면 입사한 지 1, 2년도 안 됐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를 배운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야근을 사서 합니다. 왠지 시간을 더 투자하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그 의도를 100% 이해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걸 거야 라고 이해하고 넘겼어야 했는데 그건 또 제 성향에 안 맞았어요. 저는 약간 명확히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계속 답답해합니다.
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긴장하고, 뭔가 응대를 할 때도 명확하지 않은 응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보내는 8시간이 절대 제가 꿈꾸던 직장 생활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일보다 사람이 안 맞는 게 더 힘들잖아요. 저는 사실 사람이 안 맞는 게 정말 컸는데, 개발자로서의 그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싶었어요. 제대로 한 번쯤은 정석으로 업무를 배우고 싶었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신 선배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약간 이제 관리 쪽에 더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맞나 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사실 다들 부족한 상태면 같이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코드 리뷰를 해서 코더로서의 역량을 좀 더 키우기를 바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다들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서 계속 좀 더 약간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거 말고도 사실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있던 회사에서는 왠지 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약간 고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조금 저를 채찍질하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답이겠다라는 저만의 정답을 내렸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정말 결정적인 말은, 요즘에 퇴사가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남들이 퇴사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로 퇴사를 하게 되면 또 같이 현타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우선순위는 뭐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래 고민을 해봤을 때, 일이라는 건,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건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없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나만의 답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 게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할 틈도 없이 열심히 취준하고 있는 취준생분들, 그리고 내가 있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랑 맞는지 너무 고민되시는 현직자분들 모두 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만의 답이 있을 거예요. 다들 본인만의 답을 찾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의미 있는 8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